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라 불리는 백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관광객이 울타리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1년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 주의 레와 지역. 이곳은 울창한 숲과 야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해 5월 드물게 하얀 눈이 쏟아지던 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가 눈밭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파란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고 신비로웠죠. 현지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속삭였습니다. 진짜 하얀 호랑이야.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하얀 왕자라 불렀습니다. 동화 속 전설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아름다움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얽힌 비극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1년 5월 27일 레와 지역의 마하라자 마르텐드 싱 주대부는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수십 마리의 호랑이를 사냥한 베테랑이었죠. 당시 인도 귀족들은 사냥을 권력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고 마하라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총을 내려놓고 생포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평범한 벵골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주황빛 털 대신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였죠. 눈동자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존재감이었습니다. 이건 백색증이 아니었습니다. 백모증이라는 희귀한 유전 형질로 색소가 부분적으로만 결여된 상태였죠. 과학자들은 이런 돌연변이가 벵골 호랑이 10만 마리 중 한 마리꼴로 나타난다고 추정합니다. 마하라자는 이 호랑이에게 모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안은 역사상 야생에서 발견된 유일한 기록된 백호로 전설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레와는 인도 중부의 생태적 보물창고였습니다. 살나무 숲과 강줄기가 어우러진 이곳은 수백 마리의 호랑이가 서식하던 야생의 심장이었죠. 하지만 모안 같은 존재는 처음이었고 마하라자는 이 기적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모안의 신비로움에 매료된 마하라자는 그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안을 자신의 궁전 근처에 마련된 빈디아 캐니 동물원으로 데려왔고 백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안이 세상에서 유일한 백호였다는 점입니다. 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일반 벵골 호랑이와 모안을 교배시키려 했지만 처음 몇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났지만 하얀 털을 물려받지 못했죠. 결국 마하라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모안과 그의 딸 베굼을 교배시키는 것이었죠. 1950년대 당시 근친교배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하라자는 오직 그 하얀 털을 재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958년 이 교배에서 첫 백호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4마리 중 3마리가 하얀 털을 물려받았죠. 이름은 라다, 수크시 그리고 모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근친교배로 태어난 새끼들은 유전적 결함을 안고 있었죠. 척추가 비틀린 새끼들은 제대로 걷지 못했고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했습니다. 일부는 얼굴이 기형적으로 변형됐고 심지어 눈이 멀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크시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척추 이상으로 사망했고 라다는 평생 절뚝이며 살았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안의 후손들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름다움은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과학적으로 근친교배는 유전자 풀을 좁히고 열성 유전 질환을 증가시킵니다. 백호의 하얀 털은 열성 유전자로 이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근친교배를 해야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새끼들의 건강은 악화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960년 모안의 딸 모이니는 미국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인도와 미국 간의 외교적 선물로 모이니는 큰 화제를 모았죠. 그녀는 그곳에서 새끼를 낳았고 백호 혈통은 북미로 확장됐습니다. 백호는 동물원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희귀함에 열광했고 포스터와 TV쇼에 등장하며 상업적 아이콘이 됐죠. 1980년대에는 라스베이거스의 마술사 지그프리드와 로이가 백호를 공연에 활용하며 그 인기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들의 쇼는 매일 수천 명을 끌어모았고 백호는 화려함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에 따르면 백호의 약 80%가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2003년 라스베이거스에서 태어난 백호 새끼 중 한 마리는 클럽풋이라는 기형으로 발이 뒤틀려 제대로 걷지 못했고 결국 몇 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새끼는 사시로 눈이 엇갈려 있었고 관객들은 이를 귀엽다며 웃었지만 그건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이런 비극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2016년 모안의 고향 레와의 레와 화이트 타이거 사파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곳을 정통 백호의 고향이라 홍보하며 관광객을 끌어모았죠. 현재 약 10마리의 백호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모안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죠. 사파리 측은 이곳이 백호 보존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백호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붕괴되고 인간의 손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곳에서 태어난 새끼 2마리는 면역력 결핍으로 6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야생의 백호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안이 1951년에 포획된 이후 단 한 마리의 야생 백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동물원에 있는 약 200마리의 백호는 모두 모안의 혈통에서 비롯된 근친교배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생명체로 야생의 자유를 잃어버렸죠. 우리는 백호를 사랑했습니다. 그 순수하고 신비로운 모습, 그 희귀한 아름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건 생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외형이었을까요? 모안의 후손들은 여전히 인간의 울타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낳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으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을 이유로 고통을 강요한 세상에서 진정한 보호란 한 번씩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